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내 계좌를 마이너스, 내 계좌를 손실로 만드는 심리 편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퀀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사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거의 직접 소장을 해야지 되거든요. 비교적 최근 출판된 퀀트 관련된 책들은 거의 산 것 같습니다. 퀀트 관련된 책은 당연히 퀀트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서두에 나오는 것이 퀀트를 해야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심리 편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는 어렵죠. 어려운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심리입니다. 자, 전통 금융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행동 재무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이러이러한 판단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바로 행동 재무학이거든요. 이 행동 재무학에서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비이성적 행위는 지금 제가 나열해 놓은 6가지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확신, 선택적 기억, 손실 회피성, 매몰 비용 오류, 확증 편향, 군집 행동, 이렇게입니다. 자, 먼저 과잉 확신입니다. 과잉 확신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다고 믿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고 잦은 트레이딩을 한다. 결국은 이런 행위는 증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고 나의 수익을 까먹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적 기억입니다. 자주 볼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선택적 기억입니다. 자, 주변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뭐 100% 수익을 봤어, 200% 수익을 봤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손실 본 것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는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일만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지만 그건 그냥 묻어버리고 최근에 이익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실 회피성. 같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손실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수익에서 보는 만족감. 그 크기가, 고통과 기쁨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고통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수익은 덤덤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저도 그 전에 그랬었고요. 손실을 보게 되면 그거를 팔지는 못하겠어. 예, 계좌가 계속 파란색. 이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조금만 올라와라. 본전만 쳐라, 본전만. 그럼 내가 얼른 진짜 팔고 나가겠다. 긴 기간을 기다려서 이제 본전에 옵니다. 얼른 팔고 나가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쫙 올라가는 건데, 아마 그런 경험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투자를 접는 것. 예, 손실 회피성으로 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매몰 비용 오류.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면,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투자한 것이 아깝거나 그 선택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몰두하는 거죠. 자, 투자 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로 돌아오면서 산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전에 내가 결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제 닷 효과. 항구에서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배가. 그래서 앵커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증 편향.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내용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인지적 편향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우리의 계좌를 마이너스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편향입니다. 그 다음에 군집 행동.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뭐 언론에서 뭐 좋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들 보면은 거의 이제 고점인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군집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리적 편향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대안으로,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맞는 방법을 저는 찾았었고 그 방법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지금 세무사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회계 쪽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편해요. 너무 익숙하고요.
그래서 모든 걸 숫자로 말하는 퀀트 투자, 이것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 무조건 수익이 100% 난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거는 사기죠, 사기. 그런데 서서히 하지만 높은 확률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아까 우리가 행동재무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통 금융경제학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심리적 편향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리적 편향을 배제할 수 있는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우리가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다면 사실은 퀀트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자, 투자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주식을 찾는 선천적 안목이 있고 자신도 그 사실을 인지해서 주관적 판단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자. 두 번째, 좋은 주식을 찾는 선천적 안목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방법을 활용하는 투자자. 세 번째, 좋은 주식을 찾는 선천적 안목이 없는데 스스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번째, 좋은 주식을 찾는 선천적 안목이 있지만 자신은 없다고 착각하는 투자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유튜버들, 슈퍼개미들, 이런 분들을 볼 때 1번 투자자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 2, 3, 4번 중에 하나겠죠. 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제일 위험할 것 같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3번이죠. 좋은 주식을 찾는 안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100이면 100 무조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4번은 괜찮아요. 좋은 주식을 찾는 선천적 안목이 있지만 자신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많이 잃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바로 2번이겠죠. 좋은 주식을 찾는 선천적 안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방법을 활용하는 투자자. 이것이 그나마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니까 언택트가 좋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야, 이 회사 대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좋아, 비전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정성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걸 뭔가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것. 그것이 정량적 분석이죠. 즉 퀀트 투자는 정량적 분석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펀더멘탈, 시장 가격, 거래량 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요.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을 컴퓨터와 또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사고 파는 알고리즘을 결합을 합니다.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결론만 내기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 주가, 캘린더 효과를 이용한 계량 투자가 있습니다. 우동호TV에서는 이 중에서 재무제표와 주가를 이용한 퀀트 투자를 주로 다룹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컴퓨터, 인간과 AI의 대결이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컴퓨터와 사람 간의 대결은 1997년도에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 그리고 컴퓨터인 딥블루, 이 대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세돌과 알파고가 5차례 바둑 대결을 펼쳤죠. 그 결과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블랙록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거든요. 여기에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비밀 프로젝트 모나크를 2018년 3월 달에 공개를 합니다. 이건 블랙록의 주식 운용 파트를 구조조정하는 프로젝트인데 펀드 매니저가 전통적으로 정성적인 분석으로 투자하던 펀드를 퀀트 투자를 하는 SAE라는 부서로 옮기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보시면 정통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투자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한 것, 1년이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전통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퀀트 투자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퀀트 투자가 더 높죠. 그런데 1년, 3년, 5년으로 갈수록 점차 퀀트 투자의 성과가 더 높게 되죠.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전통 펀드 매니저들에 의한 투자에 비해서 점차 퀀트 투자가 더 우월한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미국의 전체 거래 중에 약 70%가 이미
알고리즘 거래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17년에 600여 명에 달하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를 2명의 컴퓨터 엔지니어만 남기고 모두 해고를 합니다. AI 프로그램 캔쇼를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15명이 4주간 해야 하는 분석을 5분 만에 처리하는 거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약 14조 원 정도로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거래량의 100%를 시스템 매매를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약 30%에 달합니다. 대단하죠. 국내에서도 퀀트 붐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성균관대학교의 대학원이거든요. 석사과정으로 퀀트 응용경제학과라는 것이 생겼더라고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경제학을 배우고 퀀트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 이러한 커리큘럼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 굉장히 흥미난 영상이 있더라고요. AI 대 인간이라는 주제로 SBS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1억을 가지고 마하7이라는 주식 고수, 이 개인과 컴퓨터 AI가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이 이깁니다. 자, 2020년 8월 초부터 2020년 9월 초까지 한 달간의 대결을 펼치는데요. 최종 수익률이 AI는 마이너스 0.01%, 인간은 40.14%, 한 달 동안에. 굉장하죠. 압도적으로 인간이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I가 그러면 못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코스닥은 마이너스 3.19, 코스피는 마이너스 3.92%였거든요. 근데 AI는 마이너스 0.01%.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그쵸? 제가 맨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자동 매수 매도, 매일매일 사고팔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벌 때는 상한가 치는 종목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15%씩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손실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것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결정적으로 주식 고수가 아니에요. 주식을 잘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직접 손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 본인의 노하우를 컴퓨터 알고리즘에 녹여낸다면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계라고 완벽한 거 아니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나?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래도 퀀트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과거에 통계적으로 이러했고 과거에 이러했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는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것과, 과거의 데이터도 전혀 보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미래는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각각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돈을 벌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요. 2015년에 튜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인 폴 튜더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간도 기계보다 낫지 않다. 그리고 어떤 기계도 기계를 소유한 인간보다 나을 수 없다. 결국은 아무리 기계가 좋아지고 컴퓨터가 좋아지고 AI의 성능이 좋아진다 한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사람이죠. 아까 퀀트라는 것이 자동으로 매수매도 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만 내는 것도 퀀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그 데이터를 뽑아낸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주관을 집어넣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개월마다 나는 리밸런싱을 하겠다,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뭐 시초가로 들어가겠다, 또는 10시에 사겠다, 2시에 사겠다, 뭐 말에 사겠다, 장 종료 시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이 정하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계좌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대표적인 심리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심리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제까지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배제하지는 못하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퀀트 투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혜택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